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매우 중요한 소식으로 다뤄 놓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일정이 나왔는데요. 매번 이야기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또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12월 달에 제대로 가동이 될 거라고 하면 52만 개 이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POW에서 S로 바뀌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52만 개가 그러면 진짜로 요 한 달 사이밖에 남지 않는 형태인데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당연히 이자 보상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2360억 원 규모의 이더가 예치가 되어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스테이킹 가능한 이더리움은 중간에 뺄 수가 없다. 예치 금액이 부족을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일정이 조금씩 딜레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정이 잡힌다라고 해도 약간씩 문제점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더리움 32개 이상 스테이킹 시 지급해주는 이자율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예치율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봐도 지금의 분위기 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순탄하게 모일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을 보게 되면 JP모건의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수요 금 ETF 수요를 넘어섰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금만큼 금보다 더 많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을 매입을 사기 위해서 접근성이 생각보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신흥국들 위주로 보게 되면 금거래소나 이런 쪽을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그런 계정이 있어야지만 충분히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원할 때 계정을 만든 뒤에 곧바로 인터넷만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가격대 시세에 맞춰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금보다 휴대성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있었을 때도 그만큼 가치 보관에 대한 척도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페이팔, 코카콜라 정도에 대한 시총을 넘어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그래서 그만큼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의 파이도 늘어났다. 팬덤이 요 정도까지는 되구나 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고래가 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총의 팬덤이 그렇게 많이 또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 고래들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의 미래가 좀 밝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속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존버해 나가는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물론 지금의 수익성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굳이 팔 명분도 없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더의 가격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 변동은 크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요. 해당 미디어는 파생상품 거래소 내 거래량은 현물 거래량보다 많았지만 10월 평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더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디파이 플랫폼 예치 가치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즉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존의
가파이에 있는 토큰들이 다시 가격이 어느 정도씩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는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시청 점유율이 지속 증가하고 알트코인이 부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어느 정도 크게 조정을 주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스맨의 아주 주관적인 차트에 대한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힘이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주봉이 최고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추세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화사의 힘은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급락이 나올 만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 패턴에서도 아직 6시간 패턴에서 60일이나 50일선을 한 번도 닿은 적 없이 계속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시간대비 이 선은 계속 올라가거나 변화를 주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라인대에 맞춰가지고 그만큼에 대한 61선 그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용기 있게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하나에 대한 그만큼 수익성을 또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횡보하는 구간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끔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도미넌스 부분에 있는 이게 자체가 V자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던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삼봉이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에서는 그렇게 도미넌스가 세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냐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ATM 시간당 한 대씩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ATM기가 가장 빠르게 확산된 나라이고 센터, 매장, 테슬라 공장에 이뤄서 여러가지 형태이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영국, 홍콩, 콜롬비아 순으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쪽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캐나다 국세청에서 7년치 고객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원 확인을 해서 이제 털어낼 거 털어낸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플 자체가 최근에 뭐 중동으로 두바이 쪽으로 뭐 이렇게 본사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또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해봐야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악재도 아니고요. 그냥 약간의 액션만 취할 뿐입니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산자산 기존 규제로는 안 된다. 민간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크게 국내에 있는 정부들은 뭐 그렇게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바이든 당선 암호화폐 업계는 호재일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올 것이고 이제 인사에 대한 물갈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 삼성 선물거래위원장을 일했던 게리 겐슬러 님이 발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분이 또 그렇게 또 나쁜 인물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암호화폐 쪽으로도 상당히 좀 열려져 있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죠. 근데 업계에서 분위기는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또한 관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무언가에 대한 디테일하게 나왔던 체계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추정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나와봐야지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현 시점으로 보면 이분의 언급이 나왔다는 건 우리한테는 좀 나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든에 대한 그런 정치적 성향과 색깔을 본다라고 하면 신사업 쪽은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규제에 대해서 뭐 이 욕동적으로 뭐 걸리거나 뭐 다른 쪽으로 걸리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